자, 먼저 여러분, 무엇이 정상제이고 무엇이 열등제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시험에서 줘요? 시험에서 주는 겁니다. 무조건. 자, 지금 제가 라면 얘기를 할 때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득이 많아도 라면 먹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라면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재용은 라면 안 먹겠습니까? 먹을 수도 있죠. 안 먹나? 먹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제이고 무엇이 열등제인지는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제안은 정상제이다. 다음 제안은 열등제이다. 이렇게 하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떨어지고 정상제일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갔을 때 수요도 함께 올라간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지 어떤 특정 재화가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다. 아니 선생님 뭐예요? 지금 가격 이외의 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격이 변하면 그거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아닙니까? 지금 곡선 자체 이동을 얘기하고 있고 가격 이외의 변수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가격을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고 이거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해당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재화의 가격은 저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공급 곡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게. 요 위의 변수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자, 해당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다른 재화의 수요와 다른 재화의 수요가 아니에요. 다른 재화의 가격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에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해당 재화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겁니다. 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수요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도 오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대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커피 아니면 녹차를 먹는다는 전제를 한번 깔아볼게요.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먹고 커피 아니면 녹차를 먹어요. 근데 커피 값이 올랐어요. 커피의 가격이 올랐어요. 커피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커피 많이 먹을까? 안 먹겠지. 수요 법칙에 의해서 커피에 대한 수요량이 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커피 아니면 녹차를 먹는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커피 대신에 녹차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이렇게 커피 녹차 관계를 뭐라 부른다? 대체재라고 부른다. 이거 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요.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녹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둘은 대체재 관계에 있다. 자, 다음 해당 재화의 수요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완재라고 얘기합니다. 보완재. 자, 볼게요. 커피 설탕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커피를 먹을 때 설탕을 타먹는다는 전제를 깔아볼게요. 자, 커피의 가격이 올랐어요. 커피에 대한 수요량은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를 덜 먹기 때문에 커피랑 같이 먹던 설탕에 대한 수요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를 지워보면 커피의 가격이 올랐을 때 설탕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줄면 우리가 보완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맥주와 소주 대체재입니까? 보완재입니까? 자, 대체재입니까? 보완재입니까? 예. 자, 대체재일 수 있고 보완재일 수 있죠. 대체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러 가실 때 맥주 아니면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체재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 번도 소주를 안 타먹은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맥주와 소주가 시킬 때 난 맥주도 시키고 항상 소주도 시킨다. 라고 이렇게 폭탄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보완재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재와 열등재처럼 대체재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커피, 녹차,
뭐 커피, 설탕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다 제가 전제를 깐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무엇이 대체제 관계에 있고 무엇이 보완제 관계에 있는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당 특별한 재화가 재화 둘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인지 보완제 관계인지 사전에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A는 B의 대체제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가격 이해 변수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요게 좀 더 많이 나와요. 요게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약간 곁가지 선제 하나로 쓱 흘러갈 수 있는 곁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세 번째로 곁가지. 곁가지의 첫 번째는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자,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뭐 어떤 재화를 사고자 하는 욕구도 많아지겠죠. 자, 인구수가 늘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재화가 몸이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 뭐 홍삼이 몸이 좋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커피 광고를 해요. 뭐 등등 이런 선호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선호. 다른 말로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호가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예상 가격이 올라가요. 미래 예상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담배가 지금은 한 4,500원 정도 하는데요. 4,500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9,000원을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지금이 12월 31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담배를 사야 돼요? 아니면 내년에 기다렸다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곡선, 그러니까 수요와 화살표가 같은 것들, 인구, 선호, 미래 예상 가격, 요 세 가지 정도만 더불어 챙겨주시되,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소득하고 다른 재화의 가격.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자, 공급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이라는 것도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자, 팔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급 곡선을 말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비례 곡선이다. 우상향한다.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자, 제가 볼펜을 파는 사람입니다. 볼펜을 한 자루에 1,000원씩 팔았었는데 똑같은 볼펜이 시장에서 2,000원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분이라면 볼펜을 더 만들고 싶으세요? 더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 덜 팔고 싶으세요? 더 팔고 싶어 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공급자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얘기하면 자, 가격이 올랐을 때 공급량은 늘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져. 1,000원짜리 볼펜이 시장에서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팔고 싶으세요? 더 팔고 싶으세요? 덜 팔고 싶으세요? 팔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 공급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공급법칙도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 이야기하고 또 가격 변수에 의한 이동이라고 하고 공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도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곡선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우리는 공급의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가격 이외 변수에 의한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격대에서의 공급량 변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공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공급 곡선 자체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을 하게 된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둘로 나눠서 공부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개로. 자, 이쪽은 공급을 늘리는 요인. 그 다음에 이쪽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급을 늘리는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산 기술이 발전했거나 생산성이 좋아졌거나 라고 하면 공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볼펜을 1시간 동안 10자루를 생산하던 공장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1시간 동안 20자루를 생산한다.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자, 하지만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생산 비용이 올라갔다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생산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공급 줄어듭니다. 자, 또 임금이 상승했다. 공급 줄어듭니다. 아시겠죠?